오늘 배울 내용은 작용, 반작용입니다. 지난 시간 창의융합 활동을 같이 살펴볼까요? 발문에서 이미 실험장치에 힌트가 주어져 있어요. 저항력을 없애는 게 핵심이죠. 대부분 저항을 없애고 동시에 떨어뜨리는 장치를 구상해 주었어요. 가장 간단한 장치는 바로 진공관을 만들어 깃털과 쇳조각을 넣어 놓는 거예요. 관을 순식간에 뒤집으면 거의 동시에 둘을 떨어뜨릴 수 있겠죠. 이 진공관 장치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고 수성고 물리실에도 있더라고요. 좀 규모를 크게 해서 만든 실험 그림이에요. 똑같이 떨어지죠. 그런데 꼭 진공을 만들지 않고서는 불가능할까요? 일반적으로 종이 한 장과 책을 동시에 떨어뜨리면 당연히 책이 더 먼저 떨어집니다. 종이는 손에서 놓자마자 거의 즉각적으로 종이의 무게와 같은 저항력을 받게 되기 때문이에요. 종이와 책을 동시에 떨어뜨릴 방법은 없을까요? 이렇게 책 위에 종이를 올려놓고 떨어뜨리면 종이가 받는 공기의 저항력을 없앨 수 있어요. 거의 동시에 떨어지죠. 한번 직접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종이를 구겨서 공처럼 만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만 종이가 훼손되겠죠. 그런데 직접 달에서 갈릴레오의 자유낙하 실험을 한 우주 비행사가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And we thought that where would be a better place to confirm his findings than on the moon. And so we thought we'd try it here for you. The feather happens to be appropriately a falcon feather for our falcon. And I'll drop the two of them here and hopefully they'll hit the ground at the same time. How about that? Which proves that Mr. 갈릴레오의 추론은 사실이었네요. 깃털이나 쇳조각은 모두 같은 중력 가속도로 떨어지죠.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깃털이나 쇳조각의 중력 가속도는 왜 같은 것일까요? 두 물체의 중력이 다른 것이 왜 질량하고만 관계되는 걸까요? 이 질문은 사실 뉴턴도 가졌던 궁금증입니다. 이 질문은 여러분들에게 남겨놓기로 하겠습니다. 혹시 알고 있는 친구는 댓글로 얘기해 주어도 좋습니다. And we thought that 두 번째 문제입니다. 왼쪽이나 오른쪽 둘 중 한 방향으로 6N의 힘이 작용하고 있고 가속도가 2m/s의 제곱이라고 합니다. 물론 두 물체 모두 같이 움직이고 있으니 동일한 가속도여야겠죠. 용수철 저울의 눈금은 4N입니다. 용수철의 눈금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용수철 저울은 A와 B를 같은 크기의 힘으로 잡아당깁니다. 두 힘이 다르면 용수철 저울이 평형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용수철이 잡아당기는 힘은 결국 B가 A를 당기는 힘과 A가 B를 당기는 힘을 의미합니다. 두 힘은 반드시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여야죠. 바로 오늘 배울 작용 반작용 법칙이에요. 저울 대신 실로 연결한다면 4N은 장력이 되죠. 지난 시간에 도르래에 매달린 물체의 운동을 설명하면서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는 줄에서 장력의 크기가 같다는 얘기를 하긴 했었어요. 보기를 봅시다. 기억, 알짜임의 방향을 찾아봅시다.
가속도가 주어졌으니 F는 MA를 사용해서 질량만 곱하면 두 흠의 크기 FA와 FB를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A는 2N이 되고요. B는 4N입니다. 자, B에 4N의 알짜힘이 작용하려면 용수철이 당기는 힘 4N의 힘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오른쪽에 별도의 힘이 작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잡아당겨진 힘은 왼쪽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왼쪽 실을 6N의 힘으로 잡아당기면 오른쪽에 용수철이 당기는 힘 4N을 빼서 2N의 알짜힘이 물체 A에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기억은 옳은 말입니다. 이제 니은과 디귿도 다 해결이 됐죠? 니은 A에 작용하는 알짜힘은 2N이고요. 디귿 B에 작용하는 합력은 알짜힘과 같은 말이죠. 4N입니다. 옳은 말은 기억 디귿입니다. 해당되는 답은 3번이었어요. 이 문제에 대해 164명이 답했고 66%가 기억과 디귿을 옳은 것으로 선택했습니다. 14%로 두 번째로 많은 답은 니은까지 포함한 5번이었어요. A와 B를 연결하는 저울의 눈금이 알짜힘을 지시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오늘 힘의 상호작용을 규명하는 작용-반작용 법칙을 배우고 자신이 왜 니은도 옳은 것으로 생각했는지 정리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5명이 답을 하지 않았는데 다음부터는 꼭 풀어서 답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학습 목표예요. 첫 번째는 힘이 상호작용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가령 태양과 지구가 있습니다. 인력인 중력이 작용하죠. 이렇게 지구가 태양을 잡아당기면 태양 역시 지구를 잡아당깁니다. 힘은 결코 혼자 존재할 수 없어요. 작용이 있으면 반드시 반작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뉴턴 운동 제3법칙입니다. 작용, 반작용을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사례를 찾아볼 것입니다. 또 강조할 건 태양이 지구를 당기는 힘의 크기와 지구가 태양을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가 같다는 것입니다. 단원 연계는 뉴턴의 1, 2법칙에 이어서 3법칙인 작용, 반작용 법칙을 오늘 배우고 운동량과 충격량으로 내용이 이어집니다. 36초 정도의 도입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대회도 또 내가 1등이네. 이제 벽을 밀어볼까? 내가 힘껏 밀어줄게. 꼭 벽이 내 발을 미는 느낌이란 말이야. 그럼 신기록을 세워볼까? 26쪽 생각 나누기의 도입 영상이었어요. 수영 선수가 방향을 틀 때 벽을 힘껏 밀어 방향을 틀잖아요. 그 이유를 써보는 것입니다. 10초 정도 교과서에 간략히 한번 써볼게요. 자유형의 턴 동작을 보면 이렇게 몸을 앞으로 구부려 돌면서 벽을 발로 힘껏 밀죠. 이때 벽은 밀리지 않습니다.
밀리지 않은 벽의 반작용이 수영선수를 오던 방향의 반대로 가속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럼 작용-반작용 법칙을 살펴봅시다. 작용-반작용 역시 법칙이므로 1, 2법칙과 마찬가지로 이것을 증명해줄 보다 높은 이론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실험적으로만 검증될 수 있습니다. 손으로 벽을 밀면 벽이 손을 미는 느낌이 들죠? 내가 더 세게 밀수록 벽 역시 더 세게 미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벽과 손 사이에 힘이 작용할 때 벽과 손은 상호작용한다 라고 하죠. 그렇다면 서로 상호작용하는 힘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용설저울을 마주 걸어 당기면 두 용설저울의 눈금은 같은 값을 표시합니다. A가 B를 당기는 힘을 이렇게 힘을 뜻하는 기호 F에 첨자로 AB를 쓰고 B가 A를 당기는 힘을 FBA로 씁시다. 물체 A가 물체 B에 가는 힘을 작용이라고 하면 물체 B가 물체 A에 가는 힘을 반작용이라고 합니다. 이때 작용, 반작용은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FBA를 작용, FAB를 반작용으로 불러도 상관없어요. 이건 저울이 하나이거나 아예 없어도 변함이 없습니다. 저울은 단지 눈금을 읽기 위한 것이죠. 저울이 하나일 때는 지난 시간 퀴즈 문제에 나왔던 것이에요. 작용 반작용 법칙 혹은 뉴턴 운동 제3법칙의 정의는 물체들 사이에서 한 물체가 다른 물체에 힘을 작용하면 다른 물체도 힘을 작용한 물체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을 작용한다 입니다. 간단히 기호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A가 B에 작용한 힘은 동시에 B가 A에 작용한 힘과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란 의미죠. 여기서 FAB나 FBA는 방향을 가진 벡터의 개념으로 쓴 거예요. 보통 앞에서 배운 것처럼 온전한 벡터 기호로 쓰면 이렇게 기호 위에 화살표를 올려줘야 하겠죠. 꼭 1차원 선상에서만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어서 이렇게 써야 완전한 3법칙이 됩니다. 작용반작용을 뜯어보면 한 개가 같고 두 개가 다르다로 정리할 수 있어요. 한번 빈칸을 채워볼까요? 같은 건 힘의 크기죠. 다른 건 우선 힘의 방향입니다. 반대 방향이죠. 또 다른 건 뭐가 있을까요? 네, 작용점입니다. 힘이 작용하는 대상이죠. FAB의 작용점은 B이고 FBA의 작용점은 A입니다. 27쪽 해보기 활동을 볼까요? 축구공을 발로 찰 때와 로켓이 날아갈 때 두 가지 사례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작용, 반작용으로 설명해 보는 겁니다. 10초 동안 해보겠습니다. 먼저 처음 공을 발로 찰 때 작용을 발로 공을 차는 힘이라고 하면 반작용은 공이 발을 밀어내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켓이 날아갈 때 작용을 로켓이 가스를 분출하는 힘이라고 하면 반작용은
가스가 로켓을 미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왠지 작용과 반작용이 구분되는 듯한 인상을 받네요. 여튼 반작용이 있으려면 발로 공을 차고 로켓이 가스를 분출하는 게 먼저여야 하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발과 공이 접촉하는 순간, 그리고 로켓이 가스를 분출하는 순간 짝이 되는 두 힘을 작용, 반작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엇을 작용이라고 해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상호작용이 핵심이죠. 혹시 눈치채실지 모르겠지만 작용, 반작용에는 문법적 관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로켓이 가스를 분출하면서 날아가고 있다고 해요. 작용을 로켓이 가스를 미는 힘이라고 합시다. 여기서 힘의 주체는 로켓이고 힘이 작용하는 대상, 즉 작용점은 가스입니다. 문법적으로 로켓이는 주어고 가스를은 목적어죠. 반작용은 이렇게 가스가 로켓을 미는 힘입니다. 주어와 목적어가 바뀌죠. 힘이 작용하는 대상이 힘의 주체가 되고 힘의 주체는 힘의 대상이 됩니다. 이게 상호작용이죠. 게다가 대단히 평등하게도 항상 힘의 크기가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3법칙은 자연에 내재한 가장 평등한 법칙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항상 접촉을 통해 상호작용하는 경우만을 살펴봤는데 서로 접촉하지 않는 경우의 상호작용은 어떨까요? 가령 지구지름의 109배나 되는 태양과 지구 사이에는 중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지구를 당기는 힘이 이렇게 작용하면 지구도 똑같은 힘으로 태양을 이렇게 잡아당기죠. 접촉하지 않는다고 해서 3법칙이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해볼까요? 이렇게 잡아당기는데 왜 지구와 태양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태양과 지구 사이에 이렇게 중력이 작용하면 작용점은 어디일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서로 끌려오지 않는 이유는 잡아당기는 중력으로 지구가 공전하고 있기 때문이죠. 거의 원에 가까운 궤도 운동을 해요. 고무줄에 물체를 매달아 원운동을 시킬 때 고무줄에는 중심으로 잡아당겨지는 장력이 있죠. 이 장력으로 물체가 원운동을 하듯이 지구 역시 중력으로 타원 운동을 해요. 두 번째, 작용점은 태양의 중심, 지구의 중심입니다. 이렇게 공 형태로 되어 있는 물체의 경우 모든 질량이 공의 중심에 모여 있는 것처럼 외부에서 중력이 미칩니다. 2019년도 수능 언어 영역에 나왔던 이른바 국악의 법칙이에요. 이것을 뉴턴이 본인이 발견한 미적분으로 증명해내죠. 자, 그럼 나무에 매달려 있는 사과는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지구가 사과를 당기는 힘과 사과가 지구를 당기는 힘은 같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다소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사과가 나무에 떨어질 때 지구는 멀쩡하잖아요. 똑같은 힘을 받았는데 사과만 떨어집니다. 그것은 이 법칙에 따라 해명이 되죠. 같은 힘이지만 질량이 작은 쪽의 가속도가 큽니다. 가령 사과가 편의상 1kg이고 1m/s의 제곱의 가속도로 떨어진다고 합시다.
지구의 질량은 약 6 곱하기 10의 24제곱kg이니 같은 힘 1N을 받는다면 가속도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5제곱 m/s제곱이 됩니다. 가늠이 안 될 정도로 작은 값이죠. 이 정도면 멈춰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튼 크든 작든 작용-반작용은 예외가 없는 법칙입니다. 로켓을 예로 든 정리 영상입니다. 같이 볼까요? 로켓 발사체가 중력의 힘을 끊고 대기권을 벗어나기 위해선 엄청난 추진력이 필요하다. 풍선을 불었다 놓으면 공기가 빠져나오면서 풍선은 반대 방향으로 튀어나간다. 이러한 작용-반작용 법칙이 로켓의 작동 원리다. 로켓에서 고온 고압의 연소를 시켜가지고 그 가스를 분출시킴으로 해서 그 분출되는 가스에 대한 반작용으로 날아가는 것입니다. 자체 무게가 뭐 100톤, 200톤씩 되는 것들을 그런 분사력, 그 기체의 분사력만으로서 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엔진의 그 힘이라는 게 엄청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엄청난 추진력으로 로켓 발사체는 인류의 꿈을 우주로 쏘아 올린다. 우리 생활 속에 작용, 반작용의 예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걸을 때 발로 지면을 뒤로 밀면 그 반작용으로 지면이 우리를 앞으로 밀죠. 땅이 우리에게 힘을 가해서 걷는다는 게 좀 어색하지만 명백한 사실입니다. 육상 선수가 출발할 때도 작용, 반작용의 덕택을 톡톡히 보죠. 이렇게 스타팅 블록을 뒤로 밀면 그 반작용으로 스타팅 블록이 사람을 앞으로 밀어내는 겁니다. 수영도 마찬가지예요. 손으로 물을 뒤로 밀어내면 그 반작용으로 사람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28쪽 확인 문제를 봅시다. 태양과 지구처럼 서로 떨어져 있는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작용-반작용의 예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10초 정도 생각해 봅시다. 태양과 지구처럼 중력이 작용하는 지구와 달의 경우가 비접촉의 예가 될 수 있겠죠. 또 자석과 철 사이의 자기력도 비접촉의 예죠. 자석이 철을 끌어당기고 철이 자석을 끌어당기죠. 작용-반작용과 많이 혼동되는 개념이 힘의 평형이에요. 교과서 자료실에 실려 있습니다. 힘의 평형이란 R자임이 0인 상태를 말하죠. 자료실의 내용을 표로 정리해서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통점은 작용-반작용과 힘의 평형 모두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정말 혼동이 되죠. 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작용-반작용은 서로 다른데 힘의 평형은 같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방금 말했듯이 힘의 평형이 되면 R자임이 0이 되는 거예요. 반면 작용-반작용만으로는 결코 R자임이 0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구가 있고 식탁이 그 위에 있고 먹음직한 참외가 있습니다. 작용하는 모든 힘을 한번 나타내 봅시다. 먼저 이렇게 지구를 향하는 힘 F1은 지구가 참외를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지구 중심에 작용하는 힘 F2는 무엇일까요? 네, 참외가 지구를 끌어당기는 힘이죠. F3은 뭘까요? 식탁에 작용하죠. 바로 참외가 식탁을 누르는 힘입니다. 이 누르는 힘만 있다면 참외는 자유낙하를 해야 할 거예요.
그렇지 않은 이유는 이 힘 F4 때문이죠. 식탁이 참외를 떠받치는 힘입니다. 특별히 이 힘을 물리에서는 수직항력이라고 불러요. 수직으로 떠받치는, 저항하는 힘이라는 의미죠. 자, 여러분 앞으로 20초의 시간 동안 어떤 힘이 작용-반작용 관계고 어떤 힘이 힘의 평형 관계인지 찾아볼까요? 물론 교과서에 있습니다. 하지만 보지 않고 직접 생각해 봅시다. 작용-반작용은 주어와 목적어를 서로 바꾼 관계라고도 했어요. 지구가 참외를 끌어당기는 힘과 참외가 지구를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반작용 관계의 짝힘입니다. 참외가 식탁을 누르는 힘과 식탁이 참외를 떠받치는 힘 역시 주어와 목적어가 바뀌는 작용-반작용의 힘이죠. 그럼 힘의 평형관계에 있는 힘은 무엇일까요? 방향이 반대고 작용점이 하나인 힘을 찾으면 됩니다. 바로 참외에 작용하는 F1과 F4죠. 지구가 참외를 끌어당기는 힘과 식탁이 참외를 떠받치는 힘이 서로 상쇄가 되어 R자 힘이 0이 되기 때문에 참외가 정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작용반작용과 힘의 평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정리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뉴턴 운동 제3법칙인 작용반작용을 공부했습니다. 두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이고 작용점이 상호작용하는 두 물체 각각입니다. 주어와 목적어가 바뀌는 관계라고도 했고요. 작용반작용의 예를 몇 개 살펴보았고 힘의 평형과의 공통점, 차이점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운동량이라는 개념을 공부합니다. 물체들 사이에서 한 물체가 다른 물체에 힘을 작용하면 다른 물체도 힘을 작용한 물체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을 작용한다는 법칙은 작용-반작용 법칙입니다. 28쪽 아래 창의 융합 활동입니다. 줄다리기를 할 때 줄에는 작용-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같은 크기의 힘이 가해집니다. 열심히 작용-반작용을 배웠지만 줄다리기 줄에 같은 크기의 힘이 양쪽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이 선뜻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승패가 어떻게 갈리는 걸까요? 바로 줄을 당기는 사람의 발에 작용하는 마찰력입니다. 마찰력이 줄어들면 사람들에게 작용하는 힘의 평형이 깨져서 상대 방향으로 가속도가 생기고 그래서 끌려가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줄다리기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을 생각해 볼까요? 28쪽 오른쪽 여벽에 씁시다. 시간은 20초입니다. 네, 시간이 좀 부족한 사람은 수업이 끝나고 여분의 시간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똑똑한 말을 만나게 됩니다. 말이 말하기를 뉴턴 운동 제3법칙에 의해 말이 마차를 끄는 힘과 마차가 말을 끄는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여서 수레를 움직일 수 없다고 합니다. 곰곰이 생각하던 마부는 말에 작용하는 힘은 상관이 없고 마차에 작용하는 힘만 있으면 마차가 움직인다고 하죠. 말은 이에 지지 않고 또 반박합니다. 마차가 말을 잡아당기는데 어떻게 마차를 움직일 수 있냐고 하네요.
물론 우리는 경험적으로 마차가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말의 잘못된 말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생각해서 28쪽 여백에 간략하게 작성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출석 체크해 주시고요. 퀴즈는 두 문제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2011년 성균관대 사고력 평가로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28쪽에 간략하게 작성합시다. 이 문제까지 퀴즈 2개와 창의 융합을 촬영해서 비밀 댓글 사진으로 업로드를 해주세요. 파일 말고 사진입니다. 마지막 퀴즈 하나가 더 있는데요. 수능형입니다. 또 마차와 말이죠. 퀴즈 1번에 힌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3번은 투표로 받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